독일 한복판에서 70대 한국인 노인이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한다는 독일의 초고속 열차 안, 그가 화장실로 달려가 숨죽여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생 자식들에게 공장 다닌다며 고개를 숙여왔던 이 노인은 그날 열차 바닥에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이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70평생의 한을 자부심으로 바꾼 걸까요? 오늘 인생다방에서 그 가슴 뜨거운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평생을 기름 냄새 나는 거친 공장 바닥에서 보냈습니다. 남들이 팬대 굴리며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서류 봉투 만질 때 저는 시뻘건 쇳물 앞에서 튀어오르는 불꽃을 훈장처럼 맞으며 살았습니다. 귀를 찢는 기계 소음은 제 평생의 자장가였고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용접 연기는 제 삶의 공기였습니다. 자식들 귀한 줄만 알았지. 제 몸 하나 부서지는 줄은 모르고 살았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억척같이 벌어 자식들 대학 보내고 장가 시집까지 보냈지만 제 손등에 박힌 검은 기름때는 아무리 독한 세제로 문질러도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커먼 손이 부끄러워 저는 늘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행여나 자식들 기죽을까봐 학교 근처에는 발걸음도 하지 못하던 못난 아버지였습니다. 운동의 날에도 멀찍이 나무 뒤에 숨어 아들의 달리기 모습을 지켜보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 하시냐는 선생님의 물음에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냥 공장 다녀요라고 짧게 대답하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가슴 한구석을 찌르곤 합니다. 그때 아들의 눈에 비친 저는 아마도 낡고 투박한 기계 부품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번듯한 직장 타이틀 하나 없이 그저 쇳덩이를 깎고 다듬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일인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작업복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옷에 밴 쇠비린내와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질까봐 베란다 구석에 던져두곤 했지요. 아내가 깨끗이 빨아주어도 사라지지 않던 그 냄새는 마치 제 인생의 꼬리표 같았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본 듯한 직장 이름을 대며 거들먹거릴 때 저는 그저 구석에서 말없이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제가 만든 부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제 손끝에서 탄생한 기계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그저 제 거친 손마디를 보며 쯧쯧 혀를 찼습니다. 기술자가 대접받던 시절도 있었다지만 제가 겪은 현실은 그저 배운 것 없어 몸쓰는 사람이라는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그 버릇은 어디 가지 않더군요. 동네 사람들과 모여 앉아 자식 자랑을 늘어놓을 때도 저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누구네 자식은 대기업을 다니네. 누구네 아들은 공무원이 되었네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소주잔만 비워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그 공장 작업복이 사실은 이 나라의 핏줄을 잇고 뼈대를 세우는 갑옷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제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뒤틀릴 때마다 우리 집의 기둥은 튼튼해졌지만 제 마음속 자부심의 기둥은 자꾸만 작아져만 갔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했습니다. 제가 처음 기술을 배울 때만 해도 손끝의 감각 하나에 모든 게 달려 있었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모든 걸 다 한다고들 하더군요. 제가 가진 기술이 이제는 쓸모없는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져 서글퍼질 때가 많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기술이 부정당하는 느낌.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조차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던 그 직업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무엇을 위해 그렇게 땀을 흘리셨나요? 라고 묻는 아들의 질문에
나는 그저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그랬지라는 뻔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던 제 자신이 참 야속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낡은 기계처럼 서서히 잊히고 멈춰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칠순이 되던 해 아들이 큰맘 먹고 독일 여행을 보내주더군요. 평생 비행기 한 번 제대로 타본 적 없던 제게. 독일은 그저 지도 속 먼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이제는 좀 쉬셔도 돼요. 기차의 본고장에 가서 진짜 기차가 뭔지 구경도 하시고 바람 좀 쐬고 오세요라며 비행기 표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독일은 낯설고도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밀하고 빈틈없어 보이는 그 나라의 풍경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위축되었습니다. 역시 기술의 나라답구나. 내가 평생 만지던 고물 기계들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차 여행의 당일 뒤셀도르프역 광장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초연대식 고속열차가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서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 기차를 타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고 저 역시 아들이 예약해준 1등석 칸에 몸을 실었습니다. 열차 내부는 눈이 부실 정도로 깨끗하고 화려했습니다. 좌석은 안락했고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지요. 기차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독일에서 이토록 완벽한 기차를 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묘한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은 아직 멀었겠지. 우리가 만든 건 기차도 아니었겠구나 싶어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리에 앉으려 허리를 숙였을 때였습니다. 열차 칸과 칸을 연결하는 통로. 아래쪽 구석진 곳에 작은 금속 명판 하나가 붙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들은 보지도 않고 지나칠 그 낮은 곳에 먼지 하나 없이 닦인 은색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이 침침해 안경을 꺼내 고쳐 쓰고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왠지 모를 이끌림에 저는 그 명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겨진 글자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은 마치 멈춰버린 기계가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선명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제조라는 문구와 함께 제가 청춘을 다 바쳐 일했던 그 회사의 로고가 당당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 손을 떨며 명판을 문질러 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손가락 끝을 타고 전해졌지만 제 가슴은 반대로 뜨거운 불덩어리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매일같이 타고 다니며 감탄하는 이 최첨단 열차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기술자들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명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독일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아무런 상관도 없었습니다. 그 명판 하나가 제가 지난 수십 년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 지독한 열등감과 부끄러움을 단번에 씻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기름때 묻히며 만들던 것들이 실패작이 아니었구나.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기차의 수만 개의 나사 중 하나라도 내 손을 거쳐간 것이 있다면 내 인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작은 명판을 마주한 순간 잊고 살았던 40년 전의 기억이 거대한 파도처럼 제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남들은 그저 기계가 굴러가는 소리라고만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수천 수만 명의 노동자가 내뿜는 거친 숨소리와 망치질 소리로 들렸습니다. 독일의 이 매끄러운 철로 위를 달리는 열차의 진동 속에서 저는
1980년대 울산과 창원의 그 뜨거웠던 여름 냄새를 맡았습니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한 대 돌아가지 않던 그 찜통 같은 공장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땀 냄새를 맡으며 쇳덩이와 씨름했습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용접봉을 휘두르면 눈앞이 핑글핑글 돌고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갔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나라가 멈춘다는 그 무식하고도 투박한 신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겨울은 또 어땠습니까? 영하의 추위 속에 차갑게 식어버린 쇠붙이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우리 살점을 뜯어갔습니다. 장갑을 껴도. 파고드는 그 칼바람에 손가락은 감각을 잃고 굳어버리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그 얼어붙은 손으로 나사를 조이고 도면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 깎아내던 그 투박한 쇳덩이들이 훗날 이렇게 세련된 모습으로 변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유럽 한복판을 누비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기적이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힌 우리에게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지독한 인내였고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이 버린 도면을 주워다 밤새 연구하고 일본 놈들이 안 가르쳐 주겠다며 비웃던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우며 우리는 도끼를 품었습니다. 손톱 밑에 박힌 시커먼 기름때가 자식들에게 부끄러워 늘 손을 숨기고 살았지만 사실 그 기름때는 우리가 세계와 싸우기 위해 발랐던 전투의 흔적이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견디며 한 땀 한 땀 이어붙인 용접 부위가 이제는 독일 기차의 뼈대가 되어 시속 300km의 풍압을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명판에 새겨진 우리 회사의 로고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려보았습니다. 이 마크 하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동료가 현장에서 다치고 쓰러졌는지 모릅니다. 퇴직할 때까지도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고생하며 산 인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과 땀은 증발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육중한 열차의 강철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식하게 조여대던 그 나사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기차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고 이제는 당당하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철길이 된 것입니다. 열차의 떨림이 제 심장으로 전달될 때마다 저는 다시 그 젊은 시절의 뜨거운 기술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굽어버린 등과 마디마디가 뒤틀린 손가락이 이제야 제게 말을 거는 것 같더군요. 고생했다. 너의 인생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기계가 제가 흘린 땀의 가치를 증명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쇳가루를 마시며 보낸 그 치열했던 시간이 오늘날 이 눈부신 영광의 밑거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응어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멍하니 명판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주저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백발의 독일 노신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실례지만 이 기계에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는 표정이었지요. 저는 서툰 몸짓으로 그 명판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코리아에서 온 것이라고요. 그러자 그 노신사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옆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명판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저를 보며 엄지를 높이 치켜 세웠습니다. 오, 당신 한국에서 왔습니까? 이 열차는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조용하고 빠르죠. 독일 사람들도 이 기차를 아주 좋아합니다. 기술력이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한국인이라는 게 아주 자랑스럽겠어요. 노신사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혀있던
마지막 빗장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습니다. 평생을 공장에서 기름 냄새 풍기며 산 게 부끄러워 늘 고개를 숙였던 저였습니다. 자식들에게조차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던 제 직업이 기차의 본고장이라 자부하는 독일 사람에게 이런 찬사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노신사는 자신의 손목 시계를 가리키며 이 열차는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도착한다며 한국의 정밀함은 세계 최고라고 거듭 칭찬했습니다. 그 순간 제 거친 손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쇳덩이를 깎고 치수를 재느라 지문조차 다 달아버린 나의 손이 쓸모없어 보이던 손이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감탄하는 완벽함을 만들어낸 거룩한 손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노신사의 눈에는 제가 그저 나이든 동양인 여행객이 아니라 이런 위대한 기계를 만들어낸 나라의 당당한 주역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가슴 한복판에서 뜨거운 불덩어리가 치밀어 오르더니 목구멍이 꽉 막혀왔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며 노신사의 얼굴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땡큐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제 평생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인정이자 보상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창한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버틴 세월이었는데 그 고단했던 시간들이 낯선 타국 땅에서 가장 값진 훈장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남들에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열차 통로를 걸어가며 저는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잘 살았다. 정말 잘 살았어. 내가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구나. 낡고 부서진 줄만 알았던 내 인생이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구나. 화장실 문을 잠그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운 것도 없었습니다. 이 뜨거운 전율을 가슴에 품고 저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기차 화장실로 들어와 문을 잠그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면대 거울 속에는 붉게 충혈된 눈을 한 어느 늙은 기술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을 씻으려 물을 틀었지만 제 시선은 여전히 손등의 흉터와 굵어진 마디에 머물렀습니다. 이 손이 뭐라고 평생을 죄인처럼 숨기고 살았을까요? 이 손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독일 열차를 달리게 한 자부심의 상징이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들에게 늘 작아지기만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한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갈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윽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여행은 잘하고 계세요. 독일은 어때요? 아들의 밝은 목소리에 또다시 목이 메어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어디 편찮으세요? 아들의 걱정 섞인 물음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지금 독일 기차 안에 있단다. 그런데 이 기차가 말이다. 한국에서 만든 기차구나. 내가 평생 기름때 묻히며 만들던 그 마크가 여기 독일 한복판에 당당하게 붙어 있단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만드신 기차가 세계 최고라는 거. 저는 한 번도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적 없어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 아니 어쩌면 제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아들이 대신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평생 내가 공장 다닌다고. 내가 기죽을까봐 그게 제일 겁이 났단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더구나.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대한민국의 기술자였다. 기차는 시속 300km를 넘나들며 광활한 독일의 대지를 가로지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면 아들의 손을 꽉 잡아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해줄 것입니다. 아버지가 만든 기계들이 아버지가 조인 나사들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은퇴라는 이름으로 멈춰버린 줄 알았던 제 인생의 엔진이 다시금 힘차게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낡은 기계 부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기차를 움직이는 자랑스러운 주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이 위대한 나라를 만든 기술자들입니다. 주방에서 자식을 키워낸 어머니의 손도 건설 현장에서 흙먼지 마시며 벽을 세운 아버지의 손도 모두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기적을 만든 주인공들입니다. 이제 거울 속에 여러분을 보며 당당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생했다. 참으로 잘 살았다. 당신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달릴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인생다방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한 권의 위대한 오디오북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